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민영,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혜택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본하고 같이 체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곽종근 어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거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어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 문을 부수고, 그것은 폭동입니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무력화한 거거든요. 그 증언 자체로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의사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체포하시면 됩니다. 김용현 지금 자살 시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체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 차관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 PPT 올려주세요. 추경호. 지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이시잖아요. 네. 2014년 위원정당을 해산했던 결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차관님, 계엄 해제에 그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의 정범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를 보세요. 11시 4분에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14분에 당사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합니다. 저 문자 한번 보세요. 누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 정족수 덜 왔으니까 국회의원 잡아들여 끌어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으로 그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14년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저기 김서구 차관님 이름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저거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기 최재훈 검사 지금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검사 맞습니까? 누구요? 저기 최재훈이 있잖아요. 최재훈. 네네. 최재훈 검사는 지난번 그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 최재훈입니까? 예, 지금 네,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 검사들 중에서는 특수본 들어가 있는 예, 검사 없습니까? 제가 이거 없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 동료 의원들을 총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정당이에요. 법무부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답변하세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 잠깐 거기 계시고요. 네네. 박은정 의원 그 첫 번째 PT 좀 띄워주세요. 시간 나온 거. 자, 차관님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자, 11시 4분에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죠? 네. 10분 후에 11시 14분에 국회가 아니라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나갔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요때쯤, 이쯤 직전에, 요 직전에 아마 제가 담을 넘어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다 막혔어요. 11시 4분에도 경찰이 다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다 막고 있었어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출입문이 봉쇄가 돼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자 11시 4분 것도 중앙당사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추론합니다. 11시 4분에는 국회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국회 출입문이 막혀서 중앙당사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언제 전화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모종의 전화를 받고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하라. 다시 말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중앙당사로 의총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추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11시 4분이나 10분 후 11시 14분이나 국회 정문이 막혔던 것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조한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의원들의 출입을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원이 되지 않으니 의원들을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승원. 또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드디어 그날 밤에 진실을 하나 실토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당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습니까?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반대를 했겠어요? 말을 못했겠지? 우려 정도를 얘기했겠지? 서영기 의원님, 잠깐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 반대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설하고 총리께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말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 앉아 있고 계속 또 대통령께도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로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11명 뭐 의결 정족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차서 이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했습니다. 정족수라는 의결한 것이 아니네요. 여러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본인이 반대했다. 근데 막지 못했다.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마침 여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무위원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다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 뭐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 모여서 회의 형태를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러면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론하세요.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자,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자,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아유,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해 놓으면 김 빠져서 어떻게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냐?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생물이 되는 거고 검찰 수사는 바른 수사를 하면은 쉬운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은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체포하세요. 공수처에서 국수본과 함께 체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공수처장. 네. 즉각
내란 속에 체포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안다고 하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공수처장은 하세요. 네, 관련된 수사하고 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고 싫은 말.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 수비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개업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예, 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자, 검찰 수사단장. 네, 권 대통령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날짜로 검찰과 특수본에 참가해요? 최상병,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숫자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는 거예요? 당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데 검찰은 왜 괴물이냐? 특전사령관 불러가지고 수사하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오직 김영현한테 붙여대니까 김영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탄핵을 당해야만이 자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자기의 구국 충정과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선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가 국민 앞에 보이는 망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진 하야하면은 그 순간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5명의 비서관과 경호만 받고 있고 자기 사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헌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자기는 한남동 공관에서 비서실 모든 권한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오직 직무만 배제됐기 때문에 업추비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대통령직을 보유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고를 치고요. 내란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체포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이제 최상병 수사 때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한 일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서 저항하지 마라. 만약 저항하면은 내란 공제로 당신들도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의 똑똑한 답변 해보세요.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